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예, 진짜 역대급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빨리 폭락을 했다가 역대급으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떨어지기 전에 지수까지는 못 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했죠. 일단 뭐 제 계좌도 본전을 찾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안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을 해야죠. 언제 또 다시 폭락할지 모르니까 이제 뭐 무조건 상승할 거다 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네요. 예, 80주차 계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국내 주식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했죠. 지금까지 총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4,909만원 정도 되고요. 배당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배당금이 뭐 삼성전자, 현대건설, 뭐 LG화학, 뭐 사모개발 배당금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뭐 또 다음 주에는 뭐 CJ나 뭐 SK텔레콤 이런 주식들의 배당금이 조금씩 들어올 것 같네요. 예, 다음은 해외 주식 계좌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는 지금까지 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554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미국 주식도 좀 올랐고요. 뭐 전반적으로 예, 상승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리고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60만원 정도 되고요. 뭐 자산 배분 계좌도 지난주보다 올랐죠. 채권도 여전히 뭐 그냥 강한 상태고요. 주식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예, 계좌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예,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80주차까지 왔습니다. 예, 한국 주식 총 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4,909만 3,226원, 해외 주식 총 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554만 6,367원, 해외 주식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60만 1,453원, 합계는 6,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324만 1,046원입니다. 예, 드디어 본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드디어 주황색이 파란색보다 위로 올라왔죠. 예, 한국에서 자산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던 자산이 이제 주식으로 어느 정도는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투자하시던 분들은 대부분은 그대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주식 투자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주식 시장에는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동산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뭐 서울이랑 뭐 서울 주변 쪽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월세를 내줘봤자 사실 얼마 받지도 못하고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 뭐 한 2% 정도 월세율이 그 정도면은 뭐 보유세나 이런 거 떼고 나면 사실상 뭐 월세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봐야 되죠. 그에 반해서 이제 주식은 배당금이 훨씬 더 요즘에 낮죠. 월세 받는 것보다 오히려 배당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뭐 한 2%밖에 안 되는데 서울 쪽에는 배당금은 뭐 4%, 5%, 6%까지 되는 주식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월세랑 배당금을 비교해보고 이제 배당금이 훨씬 더 좋으니까 좀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고요. 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도 좀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면서 그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좀 몰리면서 주식이 좀 폭등을 했었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좀 부동산 쪽에서 돈이 좀 넘어오지 않나 싶고요. 또 이제 예금만 하시던 분들도 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2009년, 10년 이럴 때는 예금 금리는 사실 높았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뭐 적금 제가 가입을 했을 때 뭐 4.5% 정도의 이자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적금마저도 거의 뭐 1%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금만 하시는 분들도 주식 배당주 투자로 좀 많이 넘어오실 유인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금 같은 것도 외국인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동학 개미 운동 이런 게 아주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주식 시장에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식을 많이 가져가면서 배당금도 좀 많이 받고 외국인들에게 뺏기지 말고 지분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회사들의 주식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이제 해외의 자금을, 해외의 배당금도 한국인들이 좀 받아와서 그런 걸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금융 선진국이 좀 되어 갔으면 좋겠네요. 예, 뭐 배당주를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배당주를 선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배당률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배당률이 뭐 7%, 8% 넘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위험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당이 깎일 확률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월세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 좀 핫한 지역일수록 그 월세가율이 좀 낮죠. 서울 같은 경우에 2%인 이유는 그만큼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뭐 시골이나 지방에 가보면은 뭐 월세율이 훨씬 더 높은 곳이 많습니다. 뭐 6%이 정도 되는 곳도 있고요.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점점 더 안 사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월세가율이 높은 거죠. 그런 곳은 뭐 앞으로 이제 인구가 소멸한다든지 그런 위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예,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도 잘 찾아보면은 배당 수익률도 높으면서 좀 회사 사업 구조도 탄탄하고 뭐 이런 것도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최근에 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이제 은행주나 뭐 보험주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아주 위험한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도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이런 회사들은 지금 배당률이 높으면서도 뭐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싶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